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은 이승찬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신미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처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반 범죄자들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일반 범죄자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가에 찬성 측이 이쪽입니다. 반대가 이쪽이고요. 입론 찬성 측의 입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 측 입론 하시는 분 입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스톱워치로 3분 재겠습니다. 네. 제가 심신미약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랑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 해서 찬성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런 식으로 심신미약 범죄자에게 약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이득을 얻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강간범. 어린아이를 강간해가 희대 나쁜 놈인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감염시켜서 최근에 출소에 한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해자는 20년형 받을까 10년형 받고 금방 나왔으니까 좋고, 피해자는 언제 또 조두순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왜 심신미약 범죄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두순에 감형을 깎게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조두순 말고도 다른 술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식의 심신미약 범죄자들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에는 법원에 가면은 술 마셔서 그렇습니다. 한 번 용서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면은 5년형 감소되고 10년형 감소돼가지고 결국 또 차에 나가서 또 똑같은 짓거리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아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일반 범죄자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찬성 측 의견 들었고 입론 들었고요. 이제 반대 신문 5분 시간 제한 시간이고요. 1번입니다. 그럽니다. 반대 측 1번 반대 신문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두순을 그 대표로 드셨는데 그 사람을 심신미약 절차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심신미약 받는 사람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조금 감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되잖아요. 제가 그럼 1분 정도 정리할 시간 드려도 될까요? 조두순은 우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반대 시간이야? 아니 물어봤는데 지금 대단 대답. 10초 남았는데 대답은 해줘도 됩니다. 이제 제가 조두순을 가장 먼저 예로 든 이유는 일단 가장 이런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뭐 딱히 이런 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조두순을 가장 먼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심신미약 범죄자들 이제 그 중에 머리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진짜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거나 그런 식의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사람을 죽인 거 혹은 지금 상해를 입힌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감형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리할 시간까지 포함해서 1분 26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입론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분입니다. 그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되는데 선악이 판단되지 않는 이게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 반대도 교도소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 감정의 필요가 생기면 국립법무병원에 그냥 한 달에 걸쳐서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분 20초 남았는데 저희 쪽 요약하자면은 바로 교도소에 보내지 말고 약간 병원 같은 데서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입론 끝났고요. 이제 찬성 측 반대 신문 1분 제한 시간이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발달의 장애가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정신적 장애가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심신 장애가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범죄 당시에 지정신이면은 괜찮거든요. 네, 여기 보기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능하다면 그것은 심신 장애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심신장애란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변별력을 잃은 상태로 자기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자기의 생각이 아닌 그 심신미약의 효과를 겪고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일어나서 똑같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흉보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아무나 다 상관없으면 반드시 끝났습니다. 1분 끝났고요. 이제 찬성 측 두 번째 입론 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3분입니다. 심리장애는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심신장애 인정은 성격과 책임에 비춰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강경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는 법원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강경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2분 10초 남았습니다. 그 질문인데 그거는 반대쪽 입장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심신장애가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대로 법률상의 관념이 되는 그 의사가 심신미약이라고 형을 강경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의 재량으로 강경해 줄 수 있다. 2분 40초 남았습니다. 2분 40초 남았나요? 1분 40초 남았습니다. 찬성 입론 끝났고요. 반대 신문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저쪽 입장에서 그 친신을 같이 회사 그 인력과 제가 지금 판사를 전문적인 문제를 의사적으로 배웠어요.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 판사들이 그 판단하는 방법이 그 옛날부터 알아왔던 질병으로 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차피 그런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알아왔던 옛날부터 알아왔던 그 진단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것 같고, 그리고 판사들도 의사들의 말을 조금 참고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술 같은 문제는 그 판사 역량으로 그 상황에서 뭐 제정신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심신미약 상태였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우선 그렇고, 그냥 저희 인론 시작할까요? 그러면 입론 그 반대측 두 번째 입론 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3분입니다.
우선 저희 의견은 그 심신장애나 약간 조현병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조현병이나 약간 피해 망상 같은 걸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 망상으로 그렇게 좀 위협적으로 받아들인가 말하는데 그것도 심신미약 중에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현병이나 그런 약간 비슷한 부류의 병을 앓고 있다면은 그 사람 상대가 그 심신미약자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약간 조금의 행동을 보였더라도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정당 방위 형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막 없앤다기보다 조금 주치자들에 한해서는 조금 강화시키고, 또 심신미약자들이나 약간 정신병 이상자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계속 적용해주는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끄시고 반대 질문 시작하죠. 그러면 반대 질문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강제력을 수반하는 이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말하는 건데, 이제 또 동시에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법의 그 존재 이유 중 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감형을 받아서 먼저 빨리 나왔는데 또 범죄자가 범죄를 다시 안 저지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범죄자가 다시 재발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 점을 대처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형량을 추가해서 하면 될까 보고, 우리나라도 초범죄도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다 완화를 해주고, 두 번째는 또 똑같은 그거를 형량을 추가해서 해주기 때문에 다시 재범이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제대로 이제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 반론하시면 됩니다. 시간 빼야 돼. 준비할 시간 주시. 2분 정도. 얼굴이 뭐 그래서 이제 모든 질문을 뒤에서 하고 이제 그걸 뒤에
장애 특성을 증명하고 호천자 좀 친절. 자동 진환이 진행돼 있어요. 이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강일치 반론 3분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거는 약간 정신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는데 왜 처벌을 똑같이 해야 된다 주장하시는지. 정신 이상자들에게 정신 이상자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신 이상자의 총격 장애나 조현병 나중에 평소에 문제가 없으면 트리거가 있으면 충동적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문제 행위에 관해서 판단 능력이 되겠다고 볼 수 없어서 범죄 책임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들으시면 그 정신적 그 병명인데 왜 그게 심신력 대상이 안 되는지 책임 대상이 안 된다고. 왜 대상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은 그 조금이라도 약간 위협을 받으면 좀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신심약 상태가 되지 않나요? 자신의 감정을 약간 조절할 수 없다든가 그렇게 일단 심신장애랑 심신미약이랑 차이점이 심신장애는 큰 정신적인 쇼크 등이나 일시적인 신경쇠약, 알코올 중독, 노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지속적인 심신장애가 있지만 심신미약은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 판단력 등이 있는데 부실한 경우를 심신미약으로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고 최종적으로 정하는 건 법관이고,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없다라고 감정하는 의사를 증인석에 앉히겠습니까? 그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제출은 어디 있습니까? 확인되는지 확인됩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사가
그 심신미약 정도를 처벌한다 하면 그런 만약 판사가 그렇게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더 해야 되는 주장하셨는데 왜 그런 거 처벌해야 되는 주장하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심신미약에서 조치 대상자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한 경우에 심신미약 관계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술을 마시는 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게 범죄를 똑같이 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 문제로 들을 수 있는 게 만약 회식 같은 거나 할 때 만약 술을 막 억지로 먹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게 한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약간 직장 상사나 그런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 문제. 직장 상사를 그렇게 되면은 그 가해자에게 운전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사람에게 상해를 가거나 죽인 거는 결국 결과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찌 됐건 간에 피해를 줬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판단력 완전 성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모든 정황을 따져서 공정히 판단하는 뒤에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니라서 논할지는 분명히 정정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5분은 지나가지고 일단 정리하고 다시 반론 찬성 측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님 저 사람 띄워줄 수 있을까요? 배우 얼마나 장애 어리다. 찬성 측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반대 측도 5분 했으니까 찬성 측도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심신미약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할 때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그거는 음주운전은 강경하게 대책하고 술 먹고 칼로 찌르는 거는 감형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차로 했든 칼로 했든 도구만 다를 뿐이지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똑같은데 어째서 둘의 처벌 방식이 다른 거죠? 그 음주운전 했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돼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 이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 이제 술을 먹고 뭐 사람 12명 죽인 살인범이랑 이제 술을 먹고 사람을 들이받은 사람 이제 두 명 중에서 저 이제 술 먹고 여러 번 범죄 저지른 사람은 술 먹었으니 심신미약이고 여러 번 저질렀으니 이제 범죄도 깎이고 해가지고 형을 적게 받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물론 심신미약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범죄량이 깎이긴 하겠지만은 과연 술 먹고 칼로 찌른 사람보다 덜 받을까요? 과연? 그렇잖아요. 그 술을 먹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왜 그 범죄가 더 깎인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저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고 옥살이 하다 나왔는데 이제 똑같은
벌을 이 똑같은 죄를 이제 사람 죽이고 저 갖다 다시 나서 또 사람을 죽였다 치면은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죄를 조금 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그거에 대한 형량을 조금 줄여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더 있습니다. 밀리지 않나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냥 물어본 건데 맞는지. 그럼 확인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저희도 맞지 않아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저새끼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 지금 2분 2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신미약 범죄자가 주치를 했을 경우에는 심신미약 범죄자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14년 발생한 살인범죄 검거자 범행식 정신 상태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 거였는데 정상은 50%고 주치자가 41%에 정신장애가 7.5%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치자가 41.9%인데 41.9%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가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고 그걸 감형을 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만약 술을 안 마셨는데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를 끌어내려는 거 맞으십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판사가 그 정보를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거에 판사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판사 역량에 따라서 달린 거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그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감형을 해주면 반대로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사회적 제도로 약자들을 약간 보호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 심신미약이 인척하는 사람들 이제 심신미약을 하면 덜이 깎이는 걸 알고 일부러 술을 먹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이 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범죄가 계속 늘다 보면은 결국 진짜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들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또 감형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맨 처음에 감형을 해줬기에 악용하는 사람이 늘었고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결국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제 조금의 시간이 감안하더라도 처음부터 강력하게 처벌을 때리면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추가적인 피해자가 또 안 나오겠죠. 그 누구나 사람 한 명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범을 저질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심해하기 때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 두 번째 죄를 저질렀을 때 더 강력한 법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5분 지나서 물론 이제 반대 측 찬성 측 반론을 다시 반론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 계속 말하자면은 그 제가 들은 걸로는 그 제일 처음에 약간 최초에 심신미약 범죄자가 있고 그 뒤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오다가 나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심신미약죄를 약간 적용 못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맞으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 일반 범죄자를 똑같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판사한테만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이제 참된 판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은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처음 일하는 판사는 그 재판장까지는 오지 않는 걸로 알고 밑에서 조금 보조 일을 하다가 좀 약간 경험이 쌓이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하는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의 판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 판사에게 다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딱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번 왜요? 딱 공식 원래 반론 한 번씩 아니고? 반론 내가 한 본 번씩 영상에서 반론 원래 한 번 아니야? 두 번씩. 두 번씩이야? 마지막 발로 나오고. 질문하실 거 없으신 거예요? 없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찬성 측 최후 반론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을 관련해서 주제를 해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클리셰라고 하면은 가해자는 이제 악랄한 이제 범죄자고 피해자는 선량한 피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대립각이 보인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면은 범죄자는 심신미약을 이용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혹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사합니다라고 하고 법이 감형해줄 거야, 무죄를 해줄 거야 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 혹은 판사가 그거를 안 돼, 20년은 때릴 거야, 이렇게 땅땅땅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사이다의 이제 범죄물 같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평소에는 그런 식의 심심한 범죄자가 원래 그 벌대로의 벌을 받는 일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다가 합니다. 맨날 심심한 범죄자도 똑같이 처벌받으면은 그런 드라마가 맨날 나오지 않겠죠. 그거 보고 사이다다라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맨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나는 이유는 심심미약으로 계속 범죄를 깎아주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시민의 반응들도 너무 사이다다. 평소도 제발 저렇게 좀 해라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심심미약 범죄자를 인간 범죄자랑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전후 과정을 전부 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걸 확정지은 상태에서 그거를 사이다식으로 전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 법정에서는 재판이 받지 않기 전에는 그 용의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판사의 약간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약간 또 뭐라고 하시죠? 이제 그런 식의 관객들이 사이다를 거기서 느끼고 그 이유는 평소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그 용의자가 무조건 가해자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억울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판사에서는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같은 것도 판사 영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여야 될 건 피해자 인권이 되어야지 가해자의 문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는 없잖아요. 심심미약도 피해자 인권부터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입문했다시피 거기 무조건 교도소를 보내지 않고 약간 뭐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서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수련하다가 이제 계속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피해자 인권도 생각하죠 가해자 인권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상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심심미약이라고 후원이라고 좀 봤는데 다음 기회는 주죠.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근데 대범자 비율을 보면은 심신미약 범죄자들이 대범률이 60%를 넘깁니다. 그리고 전국과 구법 이상으로 25%의 비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재범을 발생시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초범일 경우에서 빠른 좀 강한 처벌을 내려서 이제 범죄 피해자 수위를 낮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경우에는 일반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특히 심신미약자 아니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자의 경우에서는 주치 심신미약자랑 아예 정신 심신미약자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신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의사와의 조치를 통해서 개선 가능할 것 같고 주치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그 약간 나라에서 뭐 알코올을 끊게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초 남았는데 아빠가 그리고 계속 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했는데 초보 그런 식으로 계속 판사의 역량만 중요시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질환 좋은 판사가 올라올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또 피해자가 생길 텐데 애초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대응했다면 이제 판사 역량이고 자식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벌에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판사 역량이 중요한 자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벌에 때려버리고 딱히 그런 식의 피해자가 안 생기고 판사 역량이 판사가 중요한 시대도 안 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애초에 이 모든 게 그거 심신미약을 봐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게 판사할 일이고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반론까지 끝났습니다. 토론 마치기 전에 이제 주제인 심신미약에 대해 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뒤에 6번대 중에 과반수 이상 나오면 동의하는 건데요.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가 나왔고 반대 동의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 투표. 이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가 찬성이야?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 책도 모르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투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